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공법의 박한수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올해 출제 가능한 그런 출제 예상 문제하고 기존에 기출된 질문들을 엄선해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 자료는 국토개법 자료 3탄입니다. 이미 1탄, 2탄을 제공했으므로 미처 보지 못하신 분들은 그 1탄, 2탄도 한번 보시고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이런 공법의 기출 지문 및 출제 예상 문제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6시에 제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활용하셔서 꼭 합격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적용하는 내용 중 옳은 것은 O를 하고 틀린 것은 X를 하고 가로 안에는 알맞은 내용을 넣어라.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은 용도적으로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군, 기본계로 결정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 도시, 군, 기본계 이게 틀렸습니다. 용도적의 지정과 변경 이것은 도시, 군갈로 결정합니다. 도시, 군갈계. 이거 용도적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 군갈계 결정을 통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이 지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고 이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 6가지는 아주 중요하니까 그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째, 용도적, 용도적의 지정과 변경계. 둘째,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장 공구역. 그 다음에 그 수산장 보호구역. 이러한 다시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장 보호구역, 도시장 공구역 이런 것들을 용도구역이라죠.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도 도시군가로 결정합니다. 세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계획이죠. 네 번째,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이 있습니다. 다섯째,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 계획이 있죠. 여섯 번째,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하는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꼭 시험에 출제되니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국토는 토지의 이용 시스템의 특성. 이것은 현재의 토지 이용 시스템의 특성이란 말입니다.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크게 4가지 용도로 구분하여 지정합니다. 4가지 용도죠. 4가지가 무엇일까요? 일단 도, 간, 농, 자 이렇게 기하는데 특히 이 농업진흥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주의해야 돼요. 여기 농림직이죠. 그래서 이건 틀린 겁니다. 도시 관리,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사용도 구분한다. 그래야 되죠. 이 농업진흥적은 국토의 계획 및 어느 법령상 용도적이 아닙니다. 이 농업진흥적은 농지법에 의하여 농지에 대하여 지정하는 것으로서 농지 보존을 위하여 시도사가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정하죠. 그래서 이것은 농지법에 있는 것이지 국토의 계획 및 어느 법령상 용도적은 아니다. 이걸 주의하십시오. 다시 한번 국토는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하여 지정합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보전지역 이렇게. 3번 도시지역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이것은 2번 출제됐으니까 꼭 알아두십시오. 자, 도시지역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4번을 보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도시지역에 대하여 이 법, 국토개법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 정비, 보존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시행해야 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이 국가하고 지자체는 지정된 도시에 대해서 바로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개발, 정비, 보존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 그리고 5번 보겠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되어 있는 관리지역에 대해서는요, 보존 조치를 취하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계획적인 이용과 개발을 도모해야 한다. 맞을까요? 틀까요? 맞습니다. 자, 관리지역 보겠습니다. 6번. 관리지역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지정하는데요. 세 가지 명칭을 아셔야 됩니다. 한번 출제됐죠. 보존관리, 생산관리, 문화. 이건 기출된 지문인데 틀렸습니다. 문화관리지역이 아니고 계획관리이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기출된 지문입니다. 다시 한번 보죠. 관리지역은 보존, 생산, 문화관리지역이 아니라 바로 계획관리이다. 이걸 주의하시고, 그리고 이 관리지역은 보존, 생산, 계획관리인데 이 녹지역이라는 것은 보존 녹지적, 생산 녹지적, 자연 녹지적, 보존, 생산, 자연 녹지로 세분다. 이것도 비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용도적의 지정 목적인데요. 가로 안에 알맞은 용도적 명칭을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가로 안에 들어갈 용도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적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적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에 준하여 체계로 관리가 필요하다 이거죠. 도시에 준하여 체계로 관리하거나, 그리고 농림적 또는 자연환경 보존적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지정할까요? 18회 때 나왔는데 바로 관리 지역으로 지정합니다. 관리지역이다. 그래서 관리지역에 들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된다. 밀집이 되어 있다. 그 말은 현재고요. 밀집이 예상된다. 그 말은 장래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국토가 있잖아요. 국토 중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 보존으로 구분칭할 때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이 있다는 것이 뭘까요? 그래서 개발, 정비, 보존, 관리, 보존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하는데 무슨 지역일까요? 바로 도시역입니다. 도시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주된 목적은 개발하자는 겁니다. 개발할 때 주택지로 개발, 상업지로 개발, 공업지로 개발을 해요. 그래서 주택, 상가, 공장이 개발되어지면 오래될 때 노후 불량화돼서 정비도 하고요.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도 하고, 그리고 도시역의 일부를 녹지역으로 지어서 보존도 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자, 자연환경 다음은 지금 무슨 지일까요?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자연환경 보존, 수자원 보존, 세한 보존, 생태계 보존, 상수원 보존과 문화재 보존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이렇게 자수해, 생, 문, 상, 수산자원 보육성 이런 목적을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은 무엇이냐? 이건 18회 때 하고 9회 때 나왔던 건데요. 답은 자연환경 보존입니다. 자, 10번 보죠. 가로 안에 들어갈 용도는 무엇일까요? 도시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적 또는 산지가입법에 따른 보존산지에 따라 지정해서 농림을 지으시고 산림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정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의 지정목적에 농림지역은 도시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적, 산지가입법에 따른 보존산지에 따라 지정한다 이렇게 하시고, 자,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용도적을 생각해 보세요. 이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종원 확보, 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보존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적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존지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 그런 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지정하느냐?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보존 관리 지역이다. 이렇게 답은 보존 관리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도적은 무엇일까요? 농업생산, 임업생산, 어업생산 이렇게 해석하는데 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구의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지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은 바로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생산관리 지역이죠. 그래서 생산관리 지역이 맞습니다. 자, 13번 보죠. 가로 안에 들어갈 용도지역 생각해 보세요. 도시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그러면 여기서 힌트가 나야 되죠. 도시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제한적 이용 개발을 하는 지역,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지정합니까?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계획, 관리, 지역. 그래서 답은 계획관리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도지역 무엇일까요? 자,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이 말에 힌트가 있죠. 이 일반 주거지역은 주택을 층수를 기준해서 이용을 하도록 해서 지정하는데요.
바로 층수를 기준으로 하면, 주택을 층수를 기준하면 저층, 중층, 고층이 있어요. 이때 저층은 1종, 그 다음에 중층은 2종, 중고층은 3종이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층 주택 중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은 제1종 일반주로 정합니다. 단독주택 중심 야환. 이 전용 주거지역은 1종하고 2종이 있는데요. 전용 주거지역은 주택을 구조를 기준해서 나눠서 이용을 하자는 지역으로서 칭되는데, 주택을 구조를 기준해서 나누면 단독주택과 공동토로 구분이 가능해요. 이때 1종은 단독택, 2종은 공동택 이렇게 하십시오. 1종은 단독, 1종은 단독주택층, 2종은 공동주택층, 그리고 양환 이 말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중층 아까 있죠. 중층은 2종이라고, 2종 일반 주거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 중심으로 양환 주거환경 보호하면 2종 전용 주거이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자, 18번 보죠. 가로 안에 들어갈 용도적 생각해 보세요. 중고층 주택 이 말이 키포인트죠. 중고층 주택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면 제3종 일반 주거죠. 주거기능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 업무 기능 포함, 그러면 준주거지이다. 이거하고 준공업지를 비교해 두셔야 됩니다. 준공업지는요, 경공업부터 공업을 수행하되 주거 상업 업무 기능 포함 필요적이 있다 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을 제하자는 공업 배치, 그러면 일반 공업지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22번을 보겠습니다. 자, 주로 중하공업,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지정하는 지역이 뭘까요? 전용 공업지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상업기능, 업무기능, 일반적인 상업 이 말이 힌트죠. 일반적인 상업 업무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지정한 것이 뭐냐? 일반 상업지다. 근린 지역에서의 일용품 서비스 공급, 근리란 말의 핵심 용어입니다. 그러면 바로 나와야 돼요. 근린 상업지역. 25번. 도심, 부도심, 상업, 기능, 업무 기능. 이때 심심이 나오면 상업이 나오고, 그러면 지역이 나오면 바로 중심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도시역 내, 지역 간 유통 기능 증진. 여기 힌트가 있어요. 유통. 그러면 바로 유통 상업지역이다. 라고 되겠죠. 자, 27번으로 들어갑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도지 생각하세요. 도시역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지 공간을 보존한다. 도시 속에서 자연환경을 보존한다. 그러면 보존 녹지입니다. 보존 녹지죠. 그리고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발한다.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발한다. 생산 녹지이다. 이거. 그 다음에 불가피한 경우, 도시역에서요, 바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층인데, 불가피한 경우 하나의 제한적인 개발에 허용된 지역은 자연 녹지이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저층주택 중심. 그러면 아까 제1종 일반 주거라고 했죠. 저층주택 중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은 제1종 일반 주거로 찍는데, 제2종 전용 주거로 찍는다. 틀렸습니다. 자, 31번으로 갑니다. 31번을 보시면, 자, 31번 환경을 제하자는 공업배치 말만 나와도 알아야 돼요. 환경을 제하자는 공업배치를 위해 필요한 지역은 준공업지로 지정한다. 틀렸죠. 일반 공업지가 됩니다. 준공업지가 틀렸습니다. 일반 공업지요. 주거지역 중 준주거지역은 주택의 층수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세분된다. 틀렸습니다. 준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으로 세분되지 않아요. 주택의 층수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세분되는 것은 준이 아니라 일반 주거이다. 그게 맞죠. 자, 이것도 기출된 내용이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열공 하시고 여러분 모두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아직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다음에 또 뵙죠. 박완수가 제공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